여러분, 오늘은 이어령 선생의 책 한국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한국인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 우리는 어떤 역사와 문화를 이어온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언어와 풍습, 그리고 삶의 방식 속에는 사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평생 동안 한국인의 정신과 정체성을 탐구하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야기로 풀어내며 한국인의 뿌리와 정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한국인 이야기는 그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을 관통하는 정신의 흐름을 담아낸 인문학적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 속에는 단군 신화에서부터 삼국시대, 고려와 조선, 일제강점기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한국인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신화 속 단군은 단순한 건국의 상징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을 잇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곧 한국인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했던 깊은 정신을 보여줍니다. 또한 삼국시대의 역사를 풀어내면서 고구려의 기상과 백제의 세련됨, 신라의 통합 정신을 통해 각기 다른 기질이 어떻게 한민족의 성격을 형성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역사의 장면마다 인물이 살아 움직이고 문화가 호흡하듯 그려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책의 내용을 따라가며 한국인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낯설지 않지만 새롭게 들리는 이야기,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령 선생이 전하는 깊은 성찰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동시에 앞으로의 길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질문. 한국인이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국적을 묻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정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속에는 역사의 시간과 문화의 결이 녹아있고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스며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말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 옛날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결국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묻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외침을 겪었습니다. 중국 대륙의 강한 영향, 일본의 침략, 서양 근대 문명의 충격까지. 그러나 그 모든 외풍 속에서도 한국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면서도 굳건히 이어져 온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은 늘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고대에는 신화와 전설이, 중세에는 종교와 철학이, 근대에는 문학과 예술이 그 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옷을 입고 있어도 본질적인 물음은 같았습니다. 그 물음을 붙잡는 힘이 바로 한국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군 신화는 단순한 건국 신화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 곰과 호랑이의 변신 이야기,
그리고 단군의 탄생은 단순한 우화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늘과 땅,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이어져야 한다는 정신, 바로 그것이 한국인의 첫 이야기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또한 한국인은 늘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규정했습니다. 서양의 개인주의와 달리 한국인의 삶은 우리라는 말에서 출발했습니다. 가족, 마을, 나라. 나를 넘어서는 큰 울타리 안에서 내가 존재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인의 정체성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이야기 속에서 빛을 냈습니다. 이 책 한국인 이야기여에 서두는 그 점을 강조합니다. 한국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늘 역사와 이야기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눈물 어린 시간도 많았고 때로는 희망의 빛을 잃어버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자손에게, 부모로부터 아이에게,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이야기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과거의 유산을 기억하라는 요구이자 동시에 미래를 향한 성찰의 시작입니다. 한국인이란 단순한 민족적 표지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의 뿌리와 이야기의 시작. 한민족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단군 신화에서 그 출발을 찾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 곰과 호랑이의 변신, 그리고 단군의 탄생. 이 짧은 신화 속에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정신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환웅은 하늘의 신이었으나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내려옵니다. 이는 곧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가 인간임을 말해줍니다. 자연을 넘어서는 초월적 권위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존재로서 인간을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곰이 인내 끝에 인간으로 변하고 환웅과의 결합으로 단군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더욱 상징적입니다. 인내와 절제,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포기하고 떠난 자리에 곰은 끝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인의 기질 속에 깊이 스며 있습니다. 강한 힘보다는 묵묵한 인내를 선택한 길. 그것이 결국 민족의 뿌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힘으로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끈기와 기다림으로 세상을 열어가는 정신. 단군 신화는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한국인의 성격을 형성한 첫 번째 거울이었습니다. 신화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시대와 사회가 지향하던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는 나라의 뿌리를 세우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하나의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흩어진 무리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이 연결된 공동체라는 자각. 그것이 신화를 통해 형성된 한국인의 첫 정체성이었습니다. 또한 단군 신화는 자연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 동물과 인간이 모두 한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정신 속에는 늘 자연과의 조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산을 신성하게 여기고 물을 생명의 근원으로 존중하는 전통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고조선에서 삼국으로 이어집니다. 각 나라의 정체성은 달랐으나 모두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기계와 용맹을 앞세웠습니다. 백제는 세련된 문화와 교류를 통해 발전했습니다. 신라는 조화를 이루며 통합을 지향했습니다. 세 나라의 서로 다른 성격은 훗날 한민족의 다양한 기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밑바탕에는 단군 신화가 전해준 조화와 인내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이야기는 늘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신화와 전설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인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는가? 왜 한국인은 가족과 공동체를 그토록 중시하는가? 그 이유는 곧 우리의 뿌리, 바로 이 첫 번째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인간상, 한민족의 이야기는 고조선에서 삼국시대로 이어집니다. 이 시기는 우리 민족의 기질과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난 시기였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는 각기 다른 삶의 방식과 정신을 길러내며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길은 결국 한민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고구려인은 거칠고 웅대한 자연 속에서 살았습니다. 만주 벌판과 압록강, 송화강 일대의 험준한 산맥과 추운 기후는 그들의 기질을 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인은 기계와 용맹을 중시했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와 같은 강대국과 맞서 싸우며 나라를 지켜낸 힘은 바로 그 강한 기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인간상은 곧 꺾이지 않는 기상과 자존심을 상징했습니다. 반면 백제는 부드럽고 세련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한강 유역의 비옥한 땅에서 시작해 서해를 통해 중국과 일본으로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널리 받아들이고 또 전했습니다. 불교와 도자기, 회화와 건축의 세련된 기술은 백제인의 손에서 피어났습니다. 백제의 인간상은 곧 문화와 예술, 교류와 세련됨을 상징했습니다. 고구려의 기계와는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신라는 다소 늦게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다른 두 나라와 달리 조화와 통합의 정신을 중시했습니다. 화랑도의 정신은 젊은이들에게 춤과 효, 그리고 나라를 위한 희생을 가르쳤습니다. 신라는 그 정신을 바탕으로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신라의 인간상은 곧 질서와 화합, 그리고 통합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나라는 서로 다른 기질을 가졌습니다. 고구려의 기계, 백제의 세련됨, 신라의 통합 정신. 이 세 가지는 오늘날까지도 한국인의 성격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또 때로는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삼국시대의 인간상은 단순히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속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문화와 예술이 활발히 피어난 시기였습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웅대한 삶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사냥과 연회, 무용과 음악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백제의 미소 띤 불상은 따뜻하고 세련된 마음을 전해줍니다. 신라의 불국사와 석굴암은 조화와 화합의 정신을 돌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단지 유물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삼국의 사람들은 늘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로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건축물과 미술품, 음악과 전설 속에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에게 삼국시대의 인간상을 전해줍니다. 삼국시대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한국인의 기질이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인하면서도 부드럽고 또 조화롭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충돌하면서도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섞여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삼국시대의 인간상은 우리 민족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불교와 한국인의 마음, 삼국시대를 지나며 한국인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사상 가운데
하나는 불교였습니다. 불교는 단순히 외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들어왔지만 한국인의 삶과 정신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뿌리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교는 한국인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또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 주었습니다.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새로운 믿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삶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인간은 어떻게 해탈할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전쟁과 갈등 속에 살던 한국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삶의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고자 했던 마음이 불교와 만났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소수리망은 불교를 공인하며 국가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백제는 일본의 불교를 전하며 문화교류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신라는 불교를 통해 나라의 정체성을 굳히고 나아가 삼국통일의 정신적 힘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불교는 단지 종교가 아니라 나라의 사상과 문화, 예술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불교 사상 가운데 특히 원효의 이야기는 한국인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원효는 다양한 교리를 종합하여 결국 모든 가르침이 하나로 통한다는 화쟁 사상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길이 결국 같은 진리에 닿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조화와 통합의 정신이 불교 속에서 다시 피어난 것입니다. 원효의 일화 가운데 잘 알려진 것은 해골물 이야기입니다. 밤중에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셨는데 아침이 되어보니 그것은 해골의 고인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원효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마음의 작용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한국인의 불교 이해를 잘 보여줍니다. 불교는 단순한 의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얻는 깨달음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신라의 불국사와 석굴암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국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불국토를 이 땅에 구현하려는 꿈이었습니다. 석굴암의 불상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앉아 있습니다. 그 미소와 눈빛 속에는 인간의 번뇌를 넘어선 평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이 빚어낸 세계였습니다. 불교는 또한 한국인의 예술과 생활 속에도 스며들었습니다. 불교 음악, 불화, 탑과 불상, 그리고 기도와 명상. 모두 한국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불교의 자비사상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세상을 향해 연민을 품는 마음은 불교를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불교는 한국인의 마음에 두 가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길, 또 하나는 서로 다른 길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길. 이 두 가지 길은 지금도 한국인의 정신 속에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을 다스리고 넓혀준 큰 스승이었습니다. 유교와 한국인의 생활 유교는 단순히 사상적 철학적 체계에 그치지 않고 오랜 세월 한국인의 생활과 문화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은 이후 유교는 개인의 일상과 사회제도, 인간관계와 도덕 규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일가정과 효의 가치, 한국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과 봉양, 조상에 대한 제사 의례는 유교적 효 사상이 생활화된 대표적 모습입니다. 지금도 명절마다 조상에게 차례를 올리고 제삿날 제사를 지내는 전통은 유교적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어른을 존중하고 가정의 화목을 중시하는 태도, 역시 유교적 효의 가치가 일상에 녹아든 사례입니다.
두 번째, 의례와 일상생활 유교는 인간의 일생을 네 가지 중요한 의례로 설명합니다. 바로 관례 성인식, 혼례, 상례, 장례, 제례입니다. 한국인의 전통 사회는 이 네 가지 의례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공동체적 유대감을 다져왔습니다. 특히 장례와 제례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가문의 전통과 뿌리를 중시하는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와 예절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입니다. 한국 사회의 인사법, 언어 속의 존칭체계, 서열과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는 모두 유교적 예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서른에게 깍듯이 절을 하고 대화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유교적 인간관계 질서의 표현입니다. 네. 사회제도와 교육조선시대 과거 제도는 유교적 학문을 바탕으로 한 인재 선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근대 교육에도 이어져 학문과 배움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태도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공부를 통한 출세라는 인식은 유교적 학문 존중 사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섯, 현대 사회 속의 유교, 오늘날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 유교 문화는 변화했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사고와 행동에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적 가치관, 연장자 존중, 인맥을 중시하는 사회적 문화, 그리고 공동체적 조화와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는 유교의 생활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와 한국인의 정신세계 1. 불교의 전례와 수용 불교는 삼국시대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백제는 침류왕 때, 신라는 법훈광 때 각각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당시 불교는 단순한 종교라기보다 새로운 세계관과 정신적 기둥을 제공하는 사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치적 안정과 백성들의 정신적 위안을 위한 통치 이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불교와 개인의 삶 불교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해탈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정신적 지혜로 작용했습니다. 인생은 덧없다 라는 인식과 함께 이를 초월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불교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 번째, 불교와 예술 한국 불교는 단순히 종교 의례에 그치지 않고 탑과 불상, 사찰 건축, 불화, 불경의 판각 등 다양한 예술적 산물을 남겼습니다.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문화유산으로 불교가 한국인의 미적 감각과 정신적 세계를 동시에 형성했음을 보여줍니다. 네. 불교와 공동체 불교는 자비와 연민의 가르침을 통해 공동체적 유대감을 강화했습니다.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돕고 공동의 안녕을 기원하는 불교적 전통은 한국 사회 속 자선과 나눔의 문화에 깊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 휴식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섯, 불교의 의례와 정신세계 불교의식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한국인의 일상적 심성과 감정에 스며들었습니다. 제사와 달리 불교 의례는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남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불교의 기도와 염불은 고통의 현실 속에서 위안을 얻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섯, 현대 속의 불교. 오늘날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불교는 명상과 치유, 정신적 안정의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 챙김, 참선, 호흡 수행 등은
종교적 신앙을 넘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한국 사회의 변화 1. 기독교의 전례와 초창기 수용 기독교는 조선 후기 서학의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양 학문과 함께 소개되어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곧 종교적 신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천주교는 신분 제도를 부정하고 모든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가르침으로 당시 사회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박해와 탄압을 받았지만 신앙을 지키려는 이들의 순교 정신은 한국 기독교사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근대 교육과 의료의 도입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 활동을 넘어 근대 문물과 제도를 한국 사회에 전파하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세워 교육과 의료의 현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 세브란스 병원은 기독교 선교의 결실이자 한국 사회의 근대화를 이끈 대표적 사례입니다. 세 번째, 독립운동과 민족의식 기독교는 한국 근대사에서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인은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교회는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단순히 종교적 신앙을 넘어 민족의식과 사회적 연대의 토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네, 신앙과 생활의 변화 기독교는 개인의 삶과 가치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서구적 합리주의, 인간 평등 사상, 자율적 개인의식은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새로운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 성경 읽기, 기도 생활은 한국인에게 새로운 생활 습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5. 현대 사회 속의 기독교. 오늘날 한국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기독교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 사회봉사, 교육, 나눔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지만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민주화, 그리고 공동체적 변화에 기여한 점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한국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나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온 사람들의 숨결이자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굴하지 않는 의지가 만든 역사적 발자취입니다. 외세의 침략과 억압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불꽃, 가난과 분단의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려 했던 용기,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오늘의 희망을 심어온 선조들의 지혜가 곧 한국인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늘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눈물과 아픔이 겹겹이 쌓였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길을 찾고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꽃을 피워내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문화와 정신을 일구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바로 그 지난 여정 위에 세워진 결실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경제 발전, 민주주의의 뿌리내림, 그리고 세계 속에서 빛나는 문화와 창조의 힘은 모두 긴 역사 속 끈질긴 생명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과 교훈을 전해줍니다. 한국인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역사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과 노력이 내일의 한국을 만들고 개인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이 곧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도전과 변화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더라도 한국인은 언제나 그랬듯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입니다. 분열 대신 화합을, 절망 대신 희망을, 상처 대신 미래를 선택하며
세계와 함께 걸어가는 당당한 민족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인 이야기는 끝맺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써 내려가야 할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 길은 과거와 현재를 잇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와 같습니다. 그 위에서 한국인은 다시금 도전하고 다시금 일어서며 끝내는 세계에 희망과 용기를 나누는 민족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이야기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